중남미 방산 역사를 다시 쓴 페루와 한국의 2조 원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미 대륙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 54대와 K808 100호 장갑차 141대, 총 195대 규모의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중남미 방산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역사적 사건이 되고 있죠. 지난 12월 9일 페루 리마 육군본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직접 주관에 나섰습니다. 페루 육군의 날 행사와 맞물려 진행된 이번 계약은 페루 정부가 얼마나 이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총괄합의서는 내년까지 이행 계약을 완료한다는 명확한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응을 보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페루의 이웃나라 에콰도르입니다. 과거 1995년 세네파 전쟁까지 치렀던 양국이지만 1998년 평화협정 이후 관계가 안정화됐다고는 해도 군사력 균형에 대한 경계심만큼은 여전한 모양입니다. 페루가 한국으로부터 최신의 전차와 장갑차 200여 대를 들여오는 것을 지켜본 에콰도르 군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중남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사는 페루의 대규모 한국 무기 도입이 에콰도르 군 지휘부에 적지 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과거 국경 분쟁 상대였던 페루가 자국보다 앞선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상황이 결코 달가울 리 없죠. 이런 가운데 에콰도르 정부가 한국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콰도르는 오는 2025년 5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해군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호위함과 원양 초계함 도입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죠. 라틴 아메리카 방산협력연구소 관계자는 에콰도르는 페루의 대규모 계약을 보고 자국도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과거 한국으로부터 함정 3척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이력을 들어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에콰도르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에콰도르에 300톤급 경비함 2척을 무상 기증했고 2024년에는 3000톤급 함정까지 추가로 제공했죠. 현재 다윈함과 플로레아나함으로 명명된 두 경비함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마약 단속 임무를 수행하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4,742kg의 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4월 에콰도르에 입항 예정인 함벨리함은 한국에서 수리를 마치고 에콰도르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배치될 예정이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에콰도르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이 우리의 안보 파트너라면 페루처럼 대규모 무기 공급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콰도르는 현재 내부적으로 심각한 치안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마약 카르텔과 결탁한 교도소 갱단의 폭력 사태가 급증하면서 2024년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내부 무력 분쟁까지 선포했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2024년 군사장비 수입 규모를 전년 대비 3배로 늘렸고 국방 예산은 16억 2180만 달러로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갈라파고스 해역의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한 원양 작전 능력 확보도 시급한 상황이죠. 에콰도르 해군전략연구센터 분석관은 우리는 대륙에서 1000km 떨어진 갈라파고스를 지켜야 하는데 현재 보유한 함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국처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과거 우호국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함정 기증과 상업적 무기 수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는 에콰도르에 제공한 함정들은 우리 해경에서 퇴역한 장비를 갈라파고스 해역 보호라는 인도적 목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신규 무기체계 수출은 정식 계약과 대금 지불이 전제되는 상업적 거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에콰도르가 마덱스에서 관심을 보이는 호위함이나 초계함 도입에 대해서도 정식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이런 한국의 원칙적 입장에 에콰도르 내부에서는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맺어왔고
함정 기증을 통해 양국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한다며 페루가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협력을 우리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흔들림 없는 모습입니다. 페루의 경우 2012년 KT-1 훈련기 20대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한국 무기를 도입하며 신뢰를 쌓아왔고 이번 2조 원 계약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페루는 한국 방산과의 협력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2024년 4월 리마에서 열린 시디프 방산 전시회에서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실물 전시했고 페루 육군은 안데스 산맥 험준한 지형에서도 운용 가능한 K808 장갑차의 페루형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페루 육군 군수사령부 호르헤 아레발로 소장은 일찍이 한국 방산 발전 모델이 페루군 현대화의 로드맵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죠. 이런 장기적 신뢰 관계가 있었기에 호세 해리 대통령이 직접 서명식을 주관하는 파격적인 대우가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에 페루는 단순 구매를 넘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페루 내 조립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총 430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죠. 페루 국영 방산기업 FAM과의 협업을 통해 부품의 30%를 페루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는 페루 방위산업의 자립을 돕는 동시에 한국 기업에게는 중남미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국방대학교 안보전략연구소 관계자는 페루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국 방산 생태계 전체를 한국과 함께 키우려는 것이라며 이런 장기적 비전이 있어야 대규모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에콰도르는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는 하지만 16억 달러 수준으로는 페루처럼 2조 원대 계약을 소화하기 어렵죠. 게다가 에콰도르는 여전히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의 무기를 혼용하는 상황이라 한국 무기체계로의 전면적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에콰도르가 정말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면 장기적 계획과 충분한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으로서는 중남미 시장에서 확실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페루와의 성공적인 계약을 발판으로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남미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특혜를 주거나 무상 지원을 남발한다면 시장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상업적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에콰도르가 정식으로 호위함이나 초계함 도입을 추진한다면 페루처럼 정당한 절차와 대금 지불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죠. 에콰도르의 경우 당장은 아쉬움을 삼켜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한국이 베풀었던 호의를 근거로 추가 지원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에콰도르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지, 그리고 한국이 이 거대한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구축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